50절 코시 구르사 정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코시 구르사 정리는 앞으로도 자주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정리입니다. 따라서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코시 구르사 정리를 공부하기 앞서서 코시의 정리부터 먼저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코시의 정리의 가정과 결론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 코시의 정리를 직면하면서 우리는 이어서 코시 구르사 정리는 또 어떤 정리인지를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시의 정리의 가정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함수 fz가 어떤 단순 패곡선을 실어 놓겠습니다. 이 C의 경계 및 내부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이 함수 fz가 해석함수라고 가정하고요. 또한 f'이 그 C 내부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F는 C 내부 안에서 해석적이고 F'은 연속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바로 이 단순 패곡선 C를 따르는 복수함수 FZ의 선적분은 언제나 0이다. 이것이 코시의 정리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잘 살펴보면 이와 같이 패곡선을 따르는 복소 선적분 값이 0이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우리는 복소 선적분의 기본 정리 단원에서 이와 같은 적분의 결과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복소 선적분의 기본 정리 명제 세 가지가 서로 A면 B고 B면 C이고 C면 A다 라는 정리를 공부한 적이 있었죠. 자, 그때 A, B, C가 각각 어떤 정리였는지 다시 한번 복수 삼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A라는 명제는 뭐였었냐면 함수 fz가 어떤 영역을 D라 놓고 이 D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함수 fz의 원시함수 대문자 fz가 존재한다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즉, 이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fz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명제였었습니다. 이 대문자 fz는 소문자 fz의 원시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명제가 뭔지 알고 있죠? 바로 이 안에 있는 임의 두 원소 Z1과 Z2가 있고요.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임의 경로를 실어놨습니다. 이때 임의 경로는 D 안에 속해야 됩니다. 즉 바깥을 벗어났다 들어오는 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이때 이 C상에서 주어진 복수함수에 대한 선적분은 바로 이 원시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C점, 종점, 그래서 마치 미분적분학 교과정에서 배웠던 것처럼 종점 대입하고 C점 대입한 걸 뺀 거와 같다 이거잖아요. 이것을 그래서 요 성질 때문에 그래서 복소 선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분적분학 교과정에서도 선적분을 여러분들이 배웠을 때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죠. 그래서 복소 선적분에도 이런 성질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원시함수가 존재하면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증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성립한다면은 이번엔 여기가 패곡선입니다. 자, 패곡선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실어 놓겠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것은 그냥 오픈 커브였다면 얘는 크로스드 커브예요. 자, 만약에 이때 이 패곡선 C도 D 안에 완전히 놓이게 되는 그런 패곡선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적분값은 0입니다 라는 것을 배웠었죠. A면 B가 되고 B면 C가 되고 C면 A가 된다는 것을 이미 앞에 49절에서 증명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잘 보세요. 원시함수가 존재한다면 패곡선을 따른 적분이 0이다 라는 것을 이미 복소 선적분의 기본 정리에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 코시의 정리는 원시함수의 존재성을 말하지 않고 대신 다른 조건만으로도 이 패곡선을 따른 적분이 0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두 가지 조건이 F가 해석적이라는 조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건은 바로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F'이 연속이라는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을 갖고 있다면 이 원시함수의 존재성을 밝히지 않더라도 이 적분은 0이 됩니다. 이것이 코시가 찾아냈던 정리입니다. 우리가 곧 이어서 배우게 되는 코시 구르사 정리는 뭐냐면, 구르사라는 수학자는 코시의 정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F'이 연속이란 말을 빼도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보다 더 조건이 약화된, 그래서 더 활용도가 높은 코시 구르사 정리를 더 많이 사용하게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지금은 이 F'이 연속이라는 조건을 가지고서 코시의 정리가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단순 닫힌 경로 C를 매개변수화 시키겠습니다. C를 매개변수화 시켰을 때 다음과 같이 매개변수를 T를 이용해서 매개변수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소수 z는 x 플러스 iｙ잖아요. z는 이퀄 x 플러스 iy 그리고 함수 fz는 이퀄 u 플러스 iv일 때 얘네들도 전부 다 매개변수화 시켜서 본다면 zt는 매개변수를 t로 표시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xt 플러스 iyt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f 얘네들도 전부 다 매개변수화 시켜서 표시한다면 u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요 기호 표기는 요거는 다시 한번 보면은 얘네들은 이거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사실 UV로 표시했었습니다만 얘네들은 전부 다 X하고 Y에 의해서 표현되는 이변수 함수들이에요. 자, 그래서 요게 X하고 Y를 각각 이렇게 매개변수 T로 표시할 수 있었으므로 얘네들 다시 보면 XT, YT 이렇게 쓸 수 있고요. 플러스 IFE 여기도 XT, YT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전부 다 바꿔놨는데요. 우리는 그럼 앞에서 배웠던 자, 이제 복소 선적분을 매개변수화 시켜서 계산하는 방법을 다 배웠었죠. 자, 요 부분을 이미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f, zt, 그리고 z't, dt 이렇게 쓸 수 있고요. t가 철수는 값에 보면 a부터 b예요. 물론 여기에서 얘가 패곡선이기 때문에 t가 a일 때 za 값하고 t가 b일 때 zb의 값은 서로 같습니다. 시점과 종점은 일치하니까요. 자, 근데 매개변수화 시켜서 본다면 이렇게 a부터 b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fzt는 이런 모양이고요. 그리고 z 프라임 자, zt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 프라임, z 프라임은 각각 이렇게 프라임이 되죠. 자, 요걸 이용해서 요 식을 이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a부터 b까지가 되고요. 자, 요 부분은 요걸 다시 쓰죠. u xt, yt 플러스 i에 vxt, yt가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fzt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 z't dt를 계산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복수함수 z가 이렇게 돼 있을 때 z'을 여기다 마저 써볼게요. 이미 앞에서 배웠었죠. 복수함수의 도함수는 실수 부분을 미분하고 헛수 부분을 미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쓰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z'은 x't 플러스 i에 y't 그리고 dt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두 복소수의 곱의 형태잖아요. 그래서 다 전개하겠습니다. 다 전개하는데요. 이거 전개하는 과정에서 잘 보면 i가 헛수 단위 i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전개할 때, 이렇게 계산할 때, 또 이렇게 계산할 때 얘네 둘은 헛수 부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헛수 단위가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러나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헛수 단위 i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복소수는 항상 실수부 더하기 i 헛수부로 표시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미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실수부 더하기 i 헛수부로 표시되는 복소 정적분은 실수부를 정적분하고 플러스 i 헛수 부분을 정적분한 것과 같다는 것을 이미 배웠었으니까 얘네들을 전개함과 동시에 실수 부분에 대한 적분 플러스 i의 헛수 부분에 대한 적분은 아예 이렇게 한꺼번에 분리를 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실수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u, xt, yt 그리고 자, 여기 보다시피 가로 닫고 x't dt가 됐고요. 플러스 dt는 나중에 씁시다. 나중에 한꺼번에 다 한 다음에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i제곱 마이너스가 되고요. v, xt, yt 그리고 y't 이렇게 됐습니다. 가로 닫고 바깥에 이제 dt입니다. 실수 부분을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한 게 앞부분이고 이렇게 한 것이 뒷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제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헛수 단위 i가 나타나죠. 이 i를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자, 얘를 먼저 해볼게요. v, xt, yt 그리고 x 자, 이렇게 계산합니다. x't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죠. i 바깥으로 내보냈고요. 플러스 u 앞에 u, xt, yt 그리고 y't 가로 닫고 그리고 이제 dt가 됐습니다. 자,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u 곱하기 x 프라임 마이너스 v 곱하기 y 프라임이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vx 프라임 이렇게 하면 uy 프라임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매개 변수 t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x't dt는 dx와 같아요. 마찬가지로 y't dt도 dy와 같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x't dt라는 얘기는 dx dt dt라는 얘기고,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x의 미분 dx가 돼요. 마찬가지로 y't dt도 dy로 바뀌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얘네들이 좀 t에 대한 적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했는데요. x' dt를 dx로 바꾸면 선적분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이제 얘는 이제 여기 구체적으로 매개 변수를 다 써서 표시를 했었는데요. 이제 x't dt를 dx로 바꾸는 순간에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u dx라 쓰겠습니다. u dx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v, 여기는 dy가 되죠. dy예요. 그 얘는 이제 선적분 형태의 적분 기호를 썼으니까 복소 선적분의 기호잖아요. 시그가 되고 얘는 패곡선입니다. 기호를 좀 더 간단하게 표시하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i가 됐고요. 인테그랄 마찬가지로 v, 여기 x' dt는 dx를 쓸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v dx 마찬가지로 플러스 u dy가 돼요. 그리고 이제 선적분입니다. 패곡선상에서 선적분이에요. 따라서 이제 이런 두 개의 선적분들의 합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이 적분이 패곡선을 따른 이 적분을 기호를 다시 한번 쭉 써보니까 이 적분 더하기 i 이 적분 형태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미분적분학 교과정에서 벡터 미분적분학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 그림 정리를 공부한 적이 있었죠. 바로 그림 정리는 어떤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 정리는 뭐냐면은 만약에 어떤 영역 D 안에 임의의 패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고 편의상 반시계 방향을 염두에 두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계 방향이라면은 자, 이 적분을 계산할 때 이게 반시계 방향이든 시계 방향이든 적분값이 0이니까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그림 정리를 쓸 때 반시계 방향을 염두에 두고 했었으니까 그걸 갖고 한다면은 이제 C 내부 영역을 편의상 R이라 놓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 정리를 쓰려면 인테그랄 이 반시계 방향의 패곡선 C를 따르는 P dx 더하기 Q dy, 자, 이 적분이 이 C의 내부 영역 R 상에서는 라운드 Q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Y 그리고 dx dy로 바꿀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림 정리잖아요. 이때 그림 정리에는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P하고 Q 그리고 라운드 Q 라운드 X 라운드 P 라운드 Y가 이 C 경계 및 내부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모두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각각의 적분에다가 그림 정리를 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인테그랄 P dx 더하기 Q dy 꼴이에요. 여기도 인테그랄 P dx 더하기 Q dy 꼴이기 때문에 그림 정리의 가정을 만족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즉 여기는 얘네들이 연속이고 얘네들의 편도함수도 연속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잘 볼까요? 이 U하고 V가 과연 연속일까 하는 얘기인데 U하고 V는 함수 F를 말합니다. 실수부, 허수부잖아요. 근데 여기는 문제에서 잘 보세요. F는 이미 해석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미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해석함수이니까 당연히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하다면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으니까 이 조건 때문에 그럼 얘네들 연속이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정리에 요 PQ가 연속이라는 조건, 여기서는 얘네들이 연속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림 정리는 이쪽에 편도함수들도 연속이어야 되는데요.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 바로 여기 보면은 F'이 연속이라고 말을 해놨잖아요. F'이라는 얘기는 이 함수에 대해서 F'은 F'Z는 U' 플러스 IV'이에요. 얘가 연속이라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얘네들 다 연속이라는 얘기입니다. U', V' 연속이라는 얘기인데 U, V가 보다시피 이변수 함수예요. 이변수 함수가 이 프라임이 붙었다는 얘기는 미분이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U가 미분 가능하고 U가 미분 가능하니까 프라임을 붙인 거고 V도 미분 가능하니까 프라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렇다면은 얘네들이 연속이란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 U 프라임, V 프라임이 구해졌어야 되고 그들이 연속이란 얘기는 얘네들의 각각 U를 X에 대해서 편도함수를 구하고 U를 Y에 대해서 편도함수를 구한 것도 연속이어야 돼요. 연속이어야 돼요. U 프라임이 연속이고 V 프라임이 연속이니까 UX, UI
Vx, Vy도 당연히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얘네들 편도함수들도 연속이라는 조건을 만족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그림 정리의 가정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림 정리의 가정을 만족하니까 우리는 이 각각의 적분에다가 그림 정리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등호는 바로 그림 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자, 이제 더블 인테그랄 C의 내부 영역을 R에 놓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C의 내부 영역을 R에 한다면은 얘가 P의 역할을 하고요. 얘가 Q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라운드 Q 라운드 X예요. Q를 X에 대해서 편밀하니까 마이너스 VX 라운드 Q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Y U를 Y에 대해서 그리고 DX DY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이렇게 내려온 거고요. 플러스 I에 마찬가지로 C의 내부 영역을 R에 놓고요. 이제 얘가 P의 역할하고 얘가 Q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 Q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Y 그리고 DX DY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함수 F가 해석함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코시리만의 방정식을 만족하죠. 그래서 함수 F가 해석함수라는 조건 때문에 코시리만의 방정식이 만족돼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 코시리만의 방정식 워낙 중요한 방정식입니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U를 X에 대해서 편밀한 것은 V를 Y에 대해서 편밀한 것 같고 UY는 이퀄 마이너스 VX. 자, 이것이 코시리만의 방정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코시리만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함수들이기 때문에 요 식에다 각각 저런 조건을 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잘 보면은 자, 이제 여기 UX는 이퀄 VY와 같고 UI 이퀄 마이너스 VX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R상에서 자,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VX 자, 이거 넘겨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VX 넘어가니까는 여기다 써볼게요. 이거 넘기면은 VX 넘어갔으니까 VX 더하기 UY는 0이란 얘기네요. UX 더하기 VY 자, UX 더하기 VY UX 더하기 VY가 0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UX하고 VY가 같죠. UX하고 VY가 같습니다. 아,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이 첫 번째 조건. 이걸 여기다 넣으면 되네요. UX 대신에 VY를 넣어요. 그 UX 대신에 VY를 넣으니까 이거 0이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냥 말로 설명하고 따로 쓰진 않겠습니다. 얘는 이 첫 번째 식을 대입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도 볼까요? 자, UY는 마이너스 VX. 아, 요걸 여기다 넣으면 되네요. 뭐 넘길 필요도 없이. 그냥 이 밑에 있는 식은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하면 되겠군요. 자, 이제 UY가 마이너스 VX예요. 얘가 마이너스 VX. 마이너스 플러스네요. 플러스 VX 마이너스 VX니까 아, 요 피적 불함수 0이에요. 얘도 피적 불함수 0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0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코시의 정리, 함수 F가 해석함수이고 F'이 그 영역 안에서 이 C 내부 영역 안에서 연속함수라면 중간에 이렇게 증명할 때 그림 정리를 쓸 수 있었고 중간에 또 F가 해석함수이니까 코시리만의 방정식으로부터 얘가 0, 얘가 0이니까 피적분함수 0이면 당연히 적분가 0이에요. 그래서 이 패곡선을 따른 적분이 0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우리는 이 함수의 원시함수를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코시의 정리에 의해서 이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한다면은 패곡선을 따른 적분이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이거와 관련된 예문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C가 임의의 단순 닫힌 경로이면 하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패곡선입니다. 자, 그리고 사인 Z의 제곱이에요. 자, 여기 보면 함수 FZ가 사인 Z의 제곱인데 우리는 앞에서 배웠었죠. 사인 함수는 전 복소평면상에서 해석함수입니다. F는 해석함수이고요. 그 다음에 F'을 계산해 보세요.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그리고 합성함수 안에 것도 미분하니까 이 Z가 되고요. 코사인 연속함수예요. 이게 Z, EZ도 마찬가지로 연속함수예요. 연속함수의 곱도 연속함수니까 F'은 연속입니다. 자, F는 해석함수이고 F'이 연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F가 해석함수이고 F'이 연속이라는 것을 확인이 됐으니까 그러면 코시의 정리로부터
당연히 폐곡선을 따른 적분은 0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 함수의 역도함수가 구해지지 않거든요. 이 함수의 역도함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적분 범위 안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서 코시 정리의 결과를, 즉 가정을 모두 다 만족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이용해서 이렇게 적분값이 0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앞서도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이 코시의 정리에서 증명의 편리성, 다시 말해서 중간에 그림 정리를 쓰기 위해서 편의상 C를 반시계 방향의 폐곡선이라 말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왜냐하면 그림 정리는 시계 방향일 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만약에 이 코시의 정리 결과만 놓고 본다면은 이 C가 폐곡선이기만 하면 무조건 0이니까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사실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시계 방향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것은 이거와도 같잖아요. 자, 이게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 C가 시계 방향이었다면 이게 반시계 방향일 때 아까 증명했죠? 이게 0인데 0에다 마이너스 곱해봤자 0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코시 정리에서 폐곡선은 방향에 상관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코시의 정리를 조금 더 일반화시켜 놓은 정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코시 구루사 정리인데요. 구루사라는 수학자가 이 조건을 빼버린 겁니다. 이 조건을 빼버렸으니까 수학에서는 조건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더 그 조건의 그 정리가 쓰일 수 있는 그 여건이 굉장히 좁아요. 다시 말해서 조건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적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조건이 적으면 적을수록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정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더 일반화된 정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바로 구루사라는 수학자가 코시의 정리를 보고서 이 조건이 빠져도 이 명제가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 조건 없이 단순하게 이렇게 해석적이기만 해도 이 폐곡선 상에서의 선적분이 0이다라는 것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즉 구체적으로 코시 구루사 정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가 단순 경로 C와 그 내부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해석적이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f'이 연속이란 말은 없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이 폐곡선을 따르는 복수 해석함수에 대한 선적분은 항상 0이다라는 것을 이제 코시 구루사 정리라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어지는 시간에 이 코시 구루사 정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만일 이 증명에 별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요, 그냥 건너뛰고 요 다음 절 단순 그 다음 절이죠. 단순 연결 영역이나 다중 연결 영역, 코시의 적분 공식 그런 부분부터 공부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코시 구루사 정리는 워낙 증명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서도 잘 안 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예 안 나온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워낙 증명이 복잡하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서도 그냥 이거의 쓰임새 위주로 많이 하고요. 보통 이제 계산 문제를 많이 냅니다. 뒤에 가서 배우게 될 때는 코시의 적분 공식을 이용해서 뭔가 계산하라는 문제를 더 초점을 맞추니까요. 증명에 크게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재 순서상 선생님이 꼼꼼하게 다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시간에는 코시 구루사 정리에 대한 증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